오늘은 37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단체 경영 37페이지. 성공적인 사명 달성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 이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필수 요건에서 이제 들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성공했던 실적과 지금 달성한 실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말 왜 할까요? 과거에 성공했던 실적,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그러니까 강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해오던 일을 한 번 더 잘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가 판단하기에도 옳고 훌륭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전제로 해서 그렇다. 그렇죠. 과거도 잘했고 지금도 잘한다면 그 잘하는 능력,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각 분야에서 모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기관도 없습니다. 그런 국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기관 및 단체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강점을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강점이 그 조직, 그 기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가. 가치관에 입각한 강점이 될 때 사명으로서 좋은 것이다. 정말 잘할 것이다. 잘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0년대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상기해보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치관과 맞지 않고 강점과 맞지 않았던 사례를 드는 겁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던 우리들은 모두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하였다. 뭐 도시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청소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교육계 뭐 아마 대학이겠죠. 학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정치적 힘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도시 문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은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있었기 때문에 전혀 포용될 수 없었다. 여기서 그들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들었고 함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간에 뭐 도시 문제도 잘 몰랐고 정치적 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뭔가가 정치인들에게 이제 포용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사례를 댑니다. 그 즈음에 병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그들이 주창하는 건강교육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 조절 및 적당한 운동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귀가시킨 후 건강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이런 교육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뭔지 알겠죠? 그들이 비슷한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잘하는 것과 강점과는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교육계의 이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강점과 상관없는 거죠. 왜냐?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사업하는 것도 그들의 원래 강점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실제 병원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강점은 병을 예방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병이 나서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치료가 강점인데 예방하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했냐? 강점에 기반해라. 가치관에 기반한 강점을 여러분의 사명을 수립할 때 첫 번째 고려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우리들의 주위에서 요구하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명을 만들 때는 환경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뭘 요구하는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극히 제한된 자원인 재력이나 인력 자원의 한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무언가 하는 것이다. 뭐 모든 조직은 자원의 한계가 있죠. 뭐 인력이든 재력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점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자기 자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또 하나 내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으로서 자신감 있게 무엇을 하여 이 세상에서 뚜렷한 사명을 잘 수행하고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내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인류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그냥 성취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성공으로 인한 성취를 최상의 질로 성취함으로써만이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성취의 새로운 차원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성취했어, 뭔가 일을 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병이 단체라고 하면은 그런 평범한 성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진로서의 성취, 인류 역사상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한다고요?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강점과 연계될 때 그런 최상의 질의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사명을 할 땐 첫 번째가 가치관에 입각한 강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을 분석해라. 환경을 분석해라. 최상의 성취는 환경을 분석하고 거기에 내 강점이 맞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사명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새로운 차원의 경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확신이 된다.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심전력에서 일을 하겠죠. 이제 그 사례를 드는데 포드 자동차 유명한 에드셀이라는 자동차 실패 사례를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 있었던 에드셀 자동차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에드셀 자동차 실패 주 요인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동차의 제작 과정의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엄청난 자금을 들인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 내가 알기로는 에드셀 자동차야말로 가장 많은 연구와 최상의 기술을 동원 최상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그냥 일반인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자금도 들였고 기술도 들였고 했다는 거예요. 기술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재료도 최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사실상 에드셀 자동차에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포드 자동차 회사의 어느 누구도 그 차의 제작과 판매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혹시 포드는 믿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니까. 에드셀은 사실 포드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포드 이제 그 에드셀의 아들가 포드 2세가 되고요. 이제 이 에드셀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이제 그 손자가 이제 포드를 자동차를 이어받게 돼서 나중에 이제 폐마에 가는 포드 자동차를 다시 이제 성공시켰는데, 그 전에 포드가 에드셀 자동차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술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관계자, 만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에드셀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되는 얘기는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차는 그 GM에서 만든 자동차의 어떤 가설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있고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를 구하는, 차를 이제 선별하는, 돈이 많으면 무슨 차, 돈이 없으면 무슨 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어떤 가설에서 GM이
이제 GM 자동차 만드는데 그 가설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아무도 그 낡은 가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따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자동차는 연구 개발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제작과 판매에 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서 문제 생긴 걸 해결하려고 할 텐데 처음부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딱 생기면 뭐 그럼 그렇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만약 적극적이었다면 에드설의 성공이 확실했을 것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왜냐 근본적으로 이제 드러크 입장도 당시의 어떤 가설 가정이 소득 계층별로 시장 세분화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과거의 방법이지 이 시대 방법이 아닌 걸 드러크도 알거든요. 그래서 아니겠지만 어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고서 어떤 완전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크 이야기하는 얘기가 이제 결론 짓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시장 요구가 뭐냐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던져야죠. 또 한 가지 질문 또는 자신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우리 강점이 있을까는 얘기했죠.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서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 시장에 요구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강점으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치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있는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가? 아까 마지막 확신감이죠. 확신이 있는가? 신념이 있는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서비스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사명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성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 포착, 시장의 요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강점을 말합니다.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과 시장의 어떤 기회가 잘 매치돼야죠. 그러다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각오, 확신입니다. 열정입니다. 이다. 모든 사명 선언문은 이와 같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반영되어야 한다. 세 가지가 뭡니까? 시장 요구, 강점 보유, 확신이죠.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 궁극적인 목표 설정에서든지 목표 수행에서나 마지막 단계는 결과에서 부딪히는 어떤 차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 사명과 인간은 시장 요구에 맞는 사명이 한다는 겁니다. 강점을 활용한 사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옳은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비록 옳은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조직 안에 모든 인력을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없게 되고 왜냐 확신이 없는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한 조직 안에 모든 인력을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없게 되며 그 어떤 힘조차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에드셀은 실패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장을 끝냈습니다. 1장은 이제 그 내용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라는 말을 썼지만 사명의 중요성 그리고 사명이 갖춰야 될 요건 이것을 지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의 단체는 사명으로 시작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